뭐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그 최근에 법안 때문에 이렇게 모임이 성립된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그 페미니즘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이고 과격한 운동은 아니었거든요. 원래 페미니즘은 그냥 간단한 단어예요. 페미니아라고 라틴어에서 워먼이라는 뜻이 여자라는 뜻인데 그냥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고, 근데 원래 이 봉건 시대 말기에 벌어진 그 메몽 시대부터 이 여성 해방에 대한 얘기는 계속 꾸준히 있어서 왔는데, 우리가 근대에서 이렇게 뭐 여성 운동,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말하고 그걸 체계화시킨 사람은 옛날에 그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샤를 푸리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초기 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뭐 여성 해방 운동 이런 거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여자는 원래 소뚜껑을 잡으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현대에서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은 크게 두 종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말고는 뭔가 하면은 한쪽은 여성도 남성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운동을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점이 많죠. 사회운동을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남녀평등도 같이 해야 된다. 엄연히 다르죠, 입장이.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조류예요. 페미니즘에서. 큰 조류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 문제만을 가지고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 뭐 아니면 남과 여를 갖다가 적으로 보면서 적대시하는 입장은 우리가 많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사회 전반에 널리 펼쳐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상층 여성, 상층 여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모순을 전부 다 안고 있는 하층 계급으로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상층이고, 뭐 가부장적이고, 뭐 맞벌이 하면서 집에 와서 또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이런 노동자층이나 하층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남녀 차별 중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 성 문제는 해나가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현상에서 보는 거예요. 취직할 때 남성한테 더 무월권을 준다. 그리고 뭐 또 뭐죠? 여러분들 그레스실링이라는 말 들어봤죠? 유리천장. 보이는데 우리는 진급을 못한다. 또 임금 격차가 있다. 오늘도 뭐 보니까 여기 영국 주간지 이코노믹스에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임금 격차가 가장 높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여자나 남자나 임금 격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임금 격차라는 것은 내려갈수록 강해지는 거지 상층한테는 거의 없어요. 교수들 임금 격차 있어요? 절대 없어요. 공무원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 격차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그리고 전부 다 뭉구쳐서 남자 임금 전체 여자 임금 총체를 했을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남녀 차별이라는 게 사회적인 현상은 분명하지만 모든 계층과 나름의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남녀 차별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가부장적인 지배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가정에서의 어떤 다양한 폭력 문제라든지 그걸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거꾸로의 경우도 굉장히 많죠. 거꾸로의 경우는 많아요. 하여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놓고 제가 오늘 발제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남과 여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우리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남과 여라는 양성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해서 서로 합쳐서 갖고 인간이 되는 건데, 그래야지 번식을 해갖고 인류가 생존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인간이 남녀가 같은 형태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번식을 위한 작업을 뭐 했겠죠. 이제 우리는 뚜렷하게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구분돼서 태어났어요. 생물학적으로.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성적인 정체성이 뭐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니면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양성애자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태어나야만 번식이 돼갖고 인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얘기 우리가 그걸 섹스라 그러죠. 섹스라 그러는 거고 우리가 왜 또 외국 처음 쓸 때 섹스라고 나오죠. 그게 남성이나 여성이나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부아르라는 그 프랑스의 여성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젠더라는 우리가 보통 제2의 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사회와 가정 속에서 또 한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명은 남자로 태어나고 한 명은 여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회적 성이라고 해요. 사회적 성.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젠더라고 해요. 젠더. 젠더죠. 그러니까 보통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자로 또 한 번 떼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이 문제인 거죠. 사회화 과정. 그 안에서 이제 또 한 번 남녀로 다시 태어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발달되고 이제 문제점들이 막 지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뭐 해요? 물 마셔. 물 마시죠. 또는 뭐 해요? 어제 술을 많이 먹었으면 물 마시고 또 뭐 해요? 대부분이? 화장실도 가고. 그 가기 전에 그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가기 전에 딱 일어나서 고민을 탁 해요. 머릿속으로. 아, 내가 오늘 지금 뭐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가야 돼. 또 한 번 배가 고플 때도 있죠? 배가 고프면은 한참 고민하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까 생각을 해요. 한참 고민해보니까 배가 고파요. 너무 이상. 보통 사람들은 몸에서, 신체에서 뭘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물을 먹어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나 하면은 거꾸로 배웠어요.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성이. 응? 사고를 많이 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게 데카르트 철학이에요. 인간을 갖다가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회의론적 변증법이라, 아니, 회의론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이라 그러는데, 데카르트가 했던 건 이런 거예요. 방법서에서 쭉 써놓은 거 보면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를 고민하면은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여러분들 알죠? 중세 말기니까 이제 막 신이 지배하는 시대. 신이 존재하려면 아무리 살펴봐도 신은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곰곰이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건 있죠.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거. 그치? 맞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가 만들어졌고, 이때 이 철학자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나 하면은, 나는 누구일까, 인간은 누구일까 고민을 해요. 그 고민한 결정된 내용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신이 부정되면서 인간 중심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휴머니즘은 굉장히 좋은 개념 같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개념도 갖고 있어요. 이 휴머니즘이라는 데카르트의 태제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을 둘러싼 모든 자연 환경은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 파괴시키고 마음대로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데카르트를 갖다가 비판하고 나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에요. 스피노자. 이 사람은 신체하고 정신은 분리될 수 없고 육체가 우선한다고 얘기해요. 타나토스라고 어떤 몸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한테 막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기계적인 작동이 인간의 행동을 이끈다고. 인간이 이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철학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데카르트가 승리를 한다고 봐요. 나중에 뭐
오래 하면 나중에 뭐 여러분들 여러 번 만나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일단 니체까지 오면은 항상 니체가 막 비판하는 것까지는 항상 이 관념 철학이 승리를 해요. 데카르트의 관념 철학이 승리를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여자나 남자나 따지기 전에 일단 인간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그렇죠. 그 중에 그 또 다른 욕구 중에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성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가 오면 어때요? 인간이 아직 어린 애들은 자동차 무서워하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피하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죠. 누가 주먹이 오면 눈부터 감죠. 피하죠. 그런 어떤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겠죠? 그럼 이건 신체에서 욕을 하는 거야. 너 배고프다 좀 먹어라. 그리고 인간에게 통증이 있죠? 통증이 없다. 어떻게 돼요? 날마다 막 칼로 막 쑤시고 놀겠죠? 안 아프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태로 해갖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번식하고 그런 식의 본능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을 다루기 쉬운 게 먹는 것을 가지고 다룬다 그러잖아요. 며칠 굶기면은 전부 항복한다는 얘기야. 살아야 될 욕구가 막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남녀 문제를 접근했을 때 본능적으로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자연스러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남녀를 나눠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소라는 사람이에요. 루소라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태어난 자연스러움을 갖고 나눠버려요. 구분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부아라라는 사람은 이제 그걸 갖다가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생물학적인 차이를 사회화 과정 속에서 생물학적 차이는 어쩔 수 없는데 생물학적인 그건 없어요. 여자가 자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생물학적인 차이는 그건 없죠. 여자는 전업주부 해라. 여자는 뭐 해라 이런 건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구분되어 버립니다.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남녀 차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냥 오늘은 뭐 아주 뭐 러프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생물학적인 차이, 두 번째는 사회와 가정의 차이, 또 세 번째는 그걸로만 끝낼 수 있느냐? 우리가 전부 다 남자, 여자로 2등분할 수가 있느냐? 이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남녀 문제로 서로 결집되는 부분은 다른 인간 문제들이랑 거의 비슷한데 남자, 여자만 둘이 있는 문제가 뭐예요? 남자, 여자만 둘이 그냥 직접적으로 만든 문제가 그냥 첨예하게 들어가는 성문제죠, 성문제. 폭력은 남자들끼리 드러나고 여자들끼리 드러나죠. 근데 성문제는 남녀 간의 가장 보통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뭐가 없어졌어요? 소위 간통범이라는 게 없어졌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법적으로 보면은 성문제를 보면은 거의 미개 수준이거든요. 남녀 사랑 문제를 갖다가 국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 성문제에서 가장 나쁜 거는 자본주의 결혼제도인 거예요. 결혼제도가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만 섹스하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섹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거 좀 변했지만 그 둘 사이에서 난 자식만 뭘로 해요? 호적으로 올리고 친자로 올려요. 그래서 결혼하는 이유는 뭐 카톨릭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복수적이죠. 교회는 쾌락적인 섹스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쾌락적인 섹스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성매매법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혼하면은 섹스해라 이거예요. 결혼하면 섹스해라. 아니면 남녀 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간에 서로 허락하면 섹스해라.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성은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기 때문에 이 간통죄를 갖다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했죠. 그것도 그냥 뭐 이혼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한때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이나 선진국에도 그게 있긴 있었죠. 일찍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된 거고. 근데 우리가 또 지금은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성매매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예요? 내 육체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권이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된 자율적인 결정권이 사라진 건데 대부분의 거는 이제 인정이 되는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성적인 어떤 목적을 가진 몸의 판매를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 건데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그냥 고민해봐야 되고 이제 단체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법 있는 분이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법안 제가 다른 여성분들한테 몇 번 물어봤더니 첫 번째 반문이 먼저야. 그 법 진짜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게 진짜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법이 지금 국회에서 그런 법을 제정할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미니즘은 보통의 제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통 울트라라 그러는데 아주 극단적인 하나의 방향을 가는 페미니즘이거든요. 극단적인 방향을 페미니즘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외로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상당한 파괴력. 왜 그런가 하면 언론 그리고 뭐 법제정 이런 데서 상당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여성운동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상당히 그래서 요새 최근에 뭐 여성혐오, 메갈 뭐 별의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강남역 사건 같은 거 있죠. 뭐 제가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부전공 비슷한 게 정신분석학인데 조현증 자체는 이건 치료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치료가 안 되는 병이고 그걸 과연 그냥 일방적으로 여성 혐오 범죄로 우리가 그걸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 많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갖다가 일반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나는 성적 수치를 늦췄다. 아니면 나는 뭐 성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그 개인적인 감정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 보편 타당하다는 식으로 일반화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손을 한번 스쳐도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치심을 느꼈다 내지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물론 아는 사이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니면은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약간의 신체적인 터치도 상당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 그건 느낄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일반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법은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커다란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또 하나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하나의 뭐 이렇게 뭐 우리는 울트라 뭐 남성연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 운동 속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고 또 지금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층으로 가면은 절대 여성이 임금차별도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의원도 임금 똑같아요. 그 임금 똑같고 뭐 교사들 임금 똑같고 다 똑같아요. 하층으로 갈수록 사회적인 억압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 사회적인 뭐라 그러죠? 억압 말고 뭐 차별은 훨씬 강해져요. 강해지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이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 중하층으로 나면 억눌린 거는 확실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어떤 식으로 그들이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랑 같이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 소셜 무브먼트 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남녀가 동등하다는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법은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인권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정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이제 제정이 되면은 후속 법안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후속 법안이 따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모임도 해나가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일단 마치면 일단 네.